자, 두산 로보틱스가 최신 실적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가지고 투자자 입장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하나하나 같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순서인데요. 이 6가지 핵심 질문을 따라가면서 두산 로보틱스의 현재 상황을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3분기 실적, 가장 중요한 핵심 숫자들부터 바로 보시죠. 네, 3분기 연결 매출이 199억 7천만 원, 거의 200억 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시장에서 계속 잘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근데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바로 이겁니다. 올해 9월까지 누적 영업 손실이 무려 430억 원을 넘었어요. 아니, 매출은 분명히 늘고 있는데 손실은 더 커진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상반된 신호의 원인을 한번 매출 쪽이랑 비용 쪽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매출이 왜 늘었는지부터 보시죠. 여기 보시면 자동화 솔루션이라는 새로운 항목이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최근에 인수한 미국 회사 오넥시아에서 나온 매출인데요. 이번 분기에만 거의 18억 원이 여기서 추가된 거예요. 이건 그냥 매출이 좀 늘었다, 이 수준이 아니라 거대한 북미 시장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손실은 왜 났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연구개발비, 즉 R&D 투자 때문인데요. 매출액의 무려 27%,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걸 전부 연구개발에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돈을 쓴 게 아니라 미래 소프트웨어 기술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한 말 그대로 전략적인 베팅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아니, 이렇게 돈을 많이 쓰면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선 걱정이 되죠. 이러다 회사 괜찮나? 이 돈 감당할 수 있나? 싶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얼마나 튼튼한지 한번 같이 따져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을 보면요, 작년 말보다 조금 오르긴 했어요. 근데 보세요. 그래봤자 9.73%입니다. 10%가 채 안 돼요. 이건 거의 빚 없이 사업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안정적이죠. 단기 유동성은 더 확실합니다. 1년 안에 갚아야 할 돈, 즉 유동부채가 181억 원인데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은 2,634억 원이나 돼요. 와, 이건 갚아야 할 돈보다 가진 돈이 14배가 넘게 많다는 뜻이잖아요. 갑자기 무슨 일이 터져도 전혀 끄떡 없을 만큼 현금 여력이 아주 빵빵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재무 상태는 아주 튼튼한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경쟁 시장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자료를 보시면 시장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저기 유니버설 로봇 보이시죠? 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1위, 절대 강자입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바로 이 시장에서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절대 강자가 버티고 있는 치열한 시장에서 판을 흔들어야 하는 그런 중요한 도전자의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싸우고 있을까요? 두산의 전략은 한마디로 프리미엄급 가성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 제품 라인업이 가장 넓고 안전 등급도 최고 수준인데 가격은 1위 업체보다 10% 정도 저렴하게 가져가는 거죠. 네, 이런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앞으로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더 늘려나갈 계획인지 그 성장 전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전 세계 판매망을 더 넓히고, 둘째, 식음료나 물류 같은 서비스 시장을 파고들고, 셋째, 로봇팔만 파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합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구독이나 서비스로 꾸준히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4가지 전략이 가리키는 최종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드웨어 회사를 넘어서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전부 아우르는 로보틱스 플랫폼 기업이 되겠다는 거죠. 아까 봤던 그 막대한 R&D 투자가 바로 이 큰 그림을 위한 거였습니다. 자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들려는 거죠. 물론이죠. 계획이 야심찬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 즉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핵심적인 리스크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까 보셨듯이 시장에 워낙 막강한 경쟁자가 버티고 있다는 점. 둘째, 그 엄청난 R&D 투자가 반드시 미래의 매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올해 공장 가동률이 16.4%밖에 안 돼요. 이건 좀 의아한 수치인데 생산효율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재고 관리에 뭔가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라서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하나로 모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투자자로서 뭘 기억해야 하냐? 이겁니다. 한 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실적은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를 보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전형적인 성장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재무 상태는 보셨다시피 빚도 거의 없고 현금도 많아서 아주 강력하고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은 시장을 뒤흔들겠다는 야심찬 도전자지만 그 앞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점이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두산로보틱스는 지금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플랫폼 회사가 되기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고비용의 베팅이 시장 1위를 위협하는 신의 한 수가 될까요? 아니면 감당하기 너무 큰 리스크가 될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